이번 시간에는 14장 7절 원기둥 좌표로 나타낸 삼중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기둥 좌표라는 것을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원기둥 좌표를 이용해서 우리 삼중적분을 좌표를 변환해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원기둥 좌표라는 것을 소개를 할게요. 3차원 공간에서 좌표를 주는 방법이고요. 직교좌표하고 비교를 하면 그 좌표가 X축, Y축, Z축 이렇게 3차원 공간에 3개의 축이 있으니까 직교좌표 3개가 있는 거죠. 성분이 X성분, Y성분, Z성분. 그 중에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를 직교좌표를 그대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직교좌표를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축을 제외한 나머지 2개의 축이 만드는 평면, 그 평면에 입체를 수직 사용합니다. 그 수직 사용한 부분에서 그 나머지 2개 변수를 가지고 만든 평면에서는 2차원 평면이니까 극좌표를 사용하시면 돼요. 즉 정리하면 직교좌표 3개 중에 하나는 그대로 직교좌표로 선택을 하고 나머지 2개가 만드는 평면에서는 극좌표를 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Z를 직교좌표로 선택을 하고 그렇다면 X와 Y가 남았죠. X와 Y가 만드는 평면, XY 평면, XY 평면에서 극좌표를 선택하는 거예요. Z를 직교좌표로 선택하고 XY 평면에서는 극좌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Y를 직교좌표로 선택하고 그렇다면 XZ 평면이 남죠. XZ 평면에서 극좌표를 쓰셔도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X를 직교좌표로 선택을 하고 나머지 그럼 Y와 Z가 남았죠. YZ 평면에서는 극좌표를 쓰셔도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은 우리 극좌표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XY 평면에서 연습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선 Z를 직교좌표로 선택을 하고 XY 평면에서 극좌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XY 평면에서는 극좌표를 쓸 거니까 우리 9장에서 배웠죠? 이번 학기 시작할 때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직교좌표, Z를 직교좌표로 그대로 놨으니까 Z는 Z라고 둔 거예요. 어렵지 않죠? Z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Z가 되는 거고 X하고 Y는 극좌표로 변환해서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된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삼중적분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적분에서 이미 배웠듯이 자코비안 계산하시고 자코비안 절대값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직교좌표를 X나 Y로 선택하면 어떻게 될 건가, 바뀌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 라는 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흉내 내시면 돼요. 자, 여기 3차원 공간이 있어요. X축, Y축, Z축. 그렇다면 Z를 직교좌표로 선택을 하면 X가 R 코사인 세타, Y가 R 사인 세타가 된 거죠. 이걸 순서대로 똑같이 회전하는 순서로 놓으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오른손 법칙이라는 걸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회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똑같이 이 Y축을 Z축 역할을 하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Y를 내가 직교좌표로 선택하고 나머지 2 변수가 만드는 평면에서 극좌표를 쓰겠다. 그러면 역할이 바뀐 거죠. Y가 Z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Y가 Z 역할을 하게 된다면 여기 처음에는 Z가 Z였는데 Y가 Z 역할을 할 거니까 Y는 직교좌표예요. 그러면 Y는 Y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모양을 보세요.
여기 y가 여기 z축처럼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쪽이 위쪽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가 위쪽이듯이. 그렇다면 여기 x축, y축 역할이 여기가 x축처럼 보이고 여기가 y축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z가 x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 역할을 하는 거니까 z가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x는 이제 남는 y 역할을 하는 거죠. y는 z 역할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x는 r 사인 세타다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면 x축을 마찬가지로 직교좌표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입체의 모양에 따라서 x를 직교좌표로 선택을 하는 것이 편할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경우에는 x는 x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y라는 것이 x 역할을 하게 되죠. y가 r 코사인 세타, 그렇죠? z가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x, y, z 순서로 이렇게 놓고 z를 z, 직교좌표를 선택을 했다면 이걸 회전시키면 돼요. y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z가 회전된 순서로 가야 되니까 제일 앞으로 간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z, x, y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y는 y라고 선택했으니까 앞에 두 개를 x, y처럼 z를 r 코사인 세타, x를 r 사인 세타 이렇게 둔 거예요. 예, 똑같습니다. 예, 이번엔 다시 y를 제일 앞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y가 이렇게 제일 앞으로 가면 y, z, x 순서가 되겠죠. 이것이 x, y, z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x라고 선택을 한 거고요. 앞에 있는 y가 x 역할을 해서 r 코사인 세타, 예, 두 번째 있는 z는 그 첫 번째 여기서 예를 든 거에서 y 역할을 해서 z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회전되는 순서가 오른손 법칙으로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직교좌표를 z로 선택하면 x가 r 코사인 세타, y가 r 사인 세타. 직교좌표를 y로 선택을 하면 z가 r 코사인 세타, x가 r 사인 세타. 직교좌표를 이번에는 x로 선택을 하면 그러면 y가 r 코사인 세타, z가 r 사인 세타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극좌표를 쓸 거니까 우리 여기서 z를 직교좌표로 썼다면 나머지 xy 평면에서 극좌표를 쓸 거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놓는 식을 알죠? 예, x가 r 코사인 세타, y가 r 사인 세타니까 제곱 더하면 이렇게 r제곱이 돼요. 그렇죠? 그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역시 y를 여러분들이 직교좌표로 선택을 했다 그러면 여기 z하고 x축에서 극좌표를 쓰는 거니까 z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 r제곱 이렇게 바뀌어주면 돼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설정하시면 되고요. x를 직교좌표로 선택을 했다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서 yz 평면에서 극좌표를 쓰니까 y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걸 직교좌표로 선택을 하더라도 나머지 두 개가 만드는 평면에서는 극좌표를 쓴다라는 것은 이제 다 얘기가 된 거지요. 예, 편의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할 텐데 기본적으로 Z를 직교좌표로 선택했을 때 그리고 나머지 XY 평면선은 극좌표를 선택했을 때 그 경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z는 z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삼중적분에 사용하려고 하니까 삼중적분이 직교좌표로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치환을 해서 원기둥좌표를 사용해서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중적분에서 배웠듯이 자코비안을 계산하고 자코비안 절대값을 계산해 줘야 돼요. 그래야 자코비안 절대값이 우리 그 미분 파트, dv 파트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원래 있는 직교좌표, x좌표, y좌표,
Z좌표, 이것이 행으로 가면 됩니다. 새로운 좌표는 우리가 XY 평면에서는 극좌표를 쓸 거니까 R과 세타. 그렇죠? Z는 직교좌표를 그대로 쓸 거니까 Z.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좌표는 R과 세타와 Z예요. 그렇죠? 그래서 R, 세타, Z. 이렇게 순서대로 두면 됩니다. 이것이 원기둥 좌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R, 세타, Z 이렇게 순서로 줄 거니까 첫 번째 열은 R로 편미분하는 작업이 들어오면 되고요. 두 번째 열은 세타로 편미분하는 거, 세 번째 열은 Z로 편미분하는 거. 새로 바꾼 좌표 R과 세타와 Z, 새로 바꾼 좌표로 편미분하는 작업이 열로 들어가요. 원래 있던 좌표 X, Y, Z는 행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중적분에서 연습이 됐죠. 자, 그럼 자코비안이라는 것은 3차 행렬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행은 X를 1열은 R로 편미분한 거, 라운드 R분의 라운드 X, 2열은 세타로 편미분한 거,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 X, 3열은 Z로 편미분한 거, 라운드 Z분의 라운드 X가 1행에 가면 돼요. 2행은 Y를 1열은 R로 편미분한 거, 라운드 R분의 라운드 Y, 2열은 세타로 편미분한 거,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 Y, 3열은 Z로 편미분한 거, 라운드 Z분의 라운드 Y. 이것이 2행에 가면 되고요. 3행은 Z를 1열은 R로 편미분한 거, 라운드 R분의 라운드 Z, 2열은 세타로 편미분한 거,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 Z, 3열은 Z로 편미분한 거, 라운드 Z분의 라운드 Z. 이 값이 3행에 가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여기 관계식이 있으니까 편미분할 수 있습니다. X를 R로 편미분하면 R 코사인 세타, R로 편미분하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 X를 세타로 편미분하면 여기 코사인 세타는 세타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그렇죠? X를 Z로 편미분하면 X는 R과 세타로 표현됐지 Z는 없어요. 그렇다면 0이죠. 그렇죠? 2행 Y를 R로 편미분하면 Y는 R 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R로 편미분하면 사인 세타. 그렇죠? 세타로 편미분하면 사인 세타 미분해서 코사인 세타니까 R 코사인 세타. 그렇죠? 마찬가지로 Y를 Z로 편미분하면 R과 세타만 있으니까 Z는 없어요. 그렇다면 상수 취급 0이지요. 그렇죠? 세 번째 행 Z를 R로 편미분하면 Z에는 R 없어요. 없으니까 0. 그렇죠? 상수 취급. Z를 세타로 편미분하면 역시 Z에 세타는 없어요. 상수 취급 0이죠. Z를 Z로 편미분하면 1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행렬식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곱하면 R 코사인 제곱 세타. 그렇죠?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하면 0. 그렇죠? 이렇게 곱해서 0이죠. 이렇게 곱해서 0이죠. 이렇게 곱해서 뺄 텐데 이렇게 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1 곱하면 마이너스 R 사인 제곱 세타. 뺄 거니까 플러스 R 사인 제곱 세타. 그렇죠? 다 더하면 R 코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R 사인 제곱 세타. 두 개 더하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하면 1이니까 R로 묶어냈으니까 R이죠. 그렇죠? 해서 자코비안은 R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자코비안의 절대값이 필요해요. 근데 자코비안 절대값은 R의 절대값이고 역시 R은 극좌표에서 우리가 R과 세타로 좌표를 바꾼 거니까 극좌표처럼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을 플러스인 걸 기준으로 해서 세타를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R이 플러스인 것으로 설정을 하면 R. 어렵지 않죠? R은 극좌표니까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R이 플러스가 되게 설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R이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세타를 설정한 거니까 X축 양의 방향은 세타가 0, Y축 양의 방향은 세타가 2분의 파이, X축 음의 방향은 세타가 파이인 걸로 정해줘야 되죠. 그래야 R이 플러스가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Y축 음의 방향은 세타를 2분의 3파이로 설정을 하셔야 R이 플러스가 되죠. 그렇죠? R이 플러스가 되게 세타를 설정한다.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자코비안 절대값이 그냥 R로 나온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코비안의 절대값을 계산했으니까 삼중적분도 치환해서, 즉 변수 변환이라고 했죠. 변수 변환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변수 변환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중적분이 직교좌표를 이용해서 트리플 인티그럴 E 위에서 f x, y, z, dv 이렇게 주어졌겠죠. 여기서 dv라는 것은 dx, dy, dz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원기둥좌표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원기둥좌표로 바꾸면 하나는 직교좌표, 그리고 나머지는 수직 사용된 곳에서 극좌표를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Z를 직교좌표로 쓴 것을 예로 든 겁니다. X나 Y를 직교좌표로 사용하시면 여기 대신에 DX 또는 DY가 오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긴 DZ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DZ라고 놓고 나머지 XY 평면에서는 우리가 극좌표를 쓸 거니까 똑같이 극좌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조금 전에 자코비안 절대값을 계산해 봤더니 R이었어요. 그럼 자코비안 절대값 여기 곱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dr, d세타 이렇게 오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기둥좌표를 쓸 때도 dx, dy, dz는 r, dz, dr, d세타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는 이제 x 대신에 우리 극좌표를 써서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y 대신에 r 사인 세타 바꿔주면 되고요. z는 그대로 놔두면 돼요. z라고. 그렇죠? 이렇게 놓으면 p적분 함수가 r과 세타와 z로 치환이 된 거죠. 그렇죠? 이제 범위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는 직교좌표를 쓰고 나머지 수직 사용한 곳에서 극좌표를 쓸 거니까 직교좌표를 가장 안쪽에 두어야 됩니다. 가장 안쪽은 직교좌표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 나머지 이제 수직 사용해요. 수직 사용한 곳에서 극좌표를 쓰면 되니까 우리 극좌표에서 연습한 대로 R을 안쪽, 그렇죠? 세타를 바깥쪽에 두면 되겠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R과 세타는 순서가 바뀌면 굉장히 어렵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세타를 가장 바깥쪽에 둔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세타는 가장 바깥쪽에 있으니까 역시 삼중적분에서도 그냥 상수 범위로 주어져요. 그렇죠? 상수 범위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안쪽에 있는 두 개는 함수 범위로 주어진다. 그렇죠? 물론 이것이 장방형이라면 그렇다면 상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함수로 주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상수로 주어지는 특별한 경우는 장방형이다.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안쪽에 두 개는 함수 범위로 결정돼야 되니까 여기 마지막에 계산하는 것은 극좌표 R과 세타예요. 그러니까 이 평면에서 계산되는 것은 R과 세타를 가지고 사용한 극좌표를 쓰는 거니까 세타는 상수 범위, R은 그때 함수 범위가 되겠죠. 그때 하한과 상한이 결정되겠죠. 그렇죠? R이 원점에서 바깥쪽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XY 평면에서 극좌표를 쓸 때는 원점에서 바깥쪽으로 R이 증가하는 방향, 그 방향을 설정하시고 그 방향에 화살표를 그으시고 여기 이렇게 도형이 있을 때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 이걸 체크하시고 그렇죠? 그 세타의 범위에서 이렇게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만드는 곡선 이것이 하한 곡선이죠. 그 곡선의 식을 푸시원 세타라고 주고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이 움직이면서 만드는 이 상한이 되는 곡선 그 곡선의 식을 구하셔야 되고요. 그걸 푸시2 세타 이렇게 주면 R은 푸시1 세타부터 푸시2 세타까지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 Z는 가장 안쪽에 있는 거니까 처음에 주어진 입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입체가 있을 때 Z가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를 그립니다. 이 Z가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가 이 입체를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화살표를 움직이면서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과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하시고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움직이면서 공면을 하나 만들겠죠. 그렇죠? 그 공면의 식이 바로 여기 하한이 되는 공면이고요. 그 공면의 식이 이렇게 phi1 xy다라고 가정을 하면 phi1 xy부터 z가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이 움직이면서 여기 위쪽에 공면을 또 하나 만들어요. 그렇죠? 이 공면의 식을 phi2 xy다 이렇게 구하셔야 되고요. 예, 그걸 구해서 여기까지 z가 움직이게 적분하시면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기둥 좌표를 써서 예, 삼중적분 계산할 때는 하나는 직교좌표, 직교좌표는 가장 안쪽에 둔다. Z라면 DZ, X라면 DX, Y라면 DY. 어렵지 않죠? 그리고 수직 사형이에요. 이 직교좌표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변수가 있겠죠? 여기 Z를 선택했다면 나머지 두 개는 X축과 Y축이죠. 예, XY 평면에다가 이 입체를 수직 사형해서 그때 이렇게 생기는 이 도형, 그렇죠? 이 도형이 여기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극좌표로 적분 범위 설정.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예, 이 좌표를 변환하는 것부터 연습을 하겠습니다. 해서 원기둥 좌표가 예제 1번 보세요. 2,3분의 2파이, 1 이렇게 되는 점에 직교좌표를 구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직교좌표가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점에 원기둥 좌표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앞에서 설명했듯이 원기둥 좌표는 직교좌표를 가장 나중에 써주면 됩니다. 예, Z일 때 그래요. 예, X나 Y를 선택했다면 마찬가지로 X나 Y 직교좌표를 선택하고 나머지 두 개, 즉 X, Y, Z 순서대로 놓고 나머지 두 개를 극좌표로 쓰면 됩니다. 예, 해서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되는 거 순서대로 바꿔서 써주면 돼요. 예, 원기둥 좌표는 Z가 직교좌표였을 때 예, 쓰는 순서가 R, 세타, Z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써주면 돼요. 나머지는 역시 회전하는 순서로 X나 Y일 때 회전하는 순서로 바꿔주시면 돼요. R과 세타를. 예, R, 세타, Z 이렇게 회전하는 순서로 놓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일반적으로 아무 얘기 없이 직교좌표가 X다 또는 Y다 이렇게 얘기 안 하면 그냥 Z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Z인 경우를 가지고만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것은 Z좌표예요. 그렇죠? 앞에 있는 두 개가 첫 번째는 R이고 두 번째는 세타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원기둥 좌표가 2,3분의 2파이, 1이다. 이렇게만 얘기했다면 예, 첫 번째 거 2는 R이고 두 번째 3분의 2파이는 세타고 세 번째 1은 Z예요. 어렵지 않죠? 순서가 바뀌면 그것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것이 어떤 좌표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순서가 바뀐 것에 대해서 직교좌표가 X나 Y인 경우에 대해서는 테스트하지는 않습니다. 예, 해서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쓰면 되는 거고 어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예, 해서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직교좌표라는 것은 관계식이 있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극좌표에서도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원기둥좌표와 직교좌표 사이의 관계식은 Z가 직교좌표니까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그렇죠? 그리고 Z는 Z지요. 그렇죠? 자, 그럼 그대로 갖다 대입만 해주면 돼요. X는 R 코사인 세타니까 R에다가 2 대입하고 세타에다가 3분의 2파이를 대입하고 그렇다면 2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 그렇죠? 자, 그런데 3분의 2파이에 대한 코사인 값 이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는 건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2를 곱했으니까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어렵지 않죠? 예, 기본각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수학적 사고에서 연습했습니다, 우리가. 자, 그럼 y값은 r 사인 세타니까 역시 r에다 2 대입하고 세타에다가 3분의 2파이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2 곱하기 사인 3분의 2파이. 어렵지 않죠?
역시 사인 3분의 2파이 이 기본각에 대한 값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 값은 2분의 루트 3이죠. 그렇죠? 해서 곱하면 루트 3.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x와 y는 그대로 구했어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를 가지고. 그렇죠? z는 z 그대로 놓으면 되는데 z가 1이니까 그대로 1. 그렇죠? 다 됐죠? 순서대로 갖다 주면 됩니다. x, y, z 순서대로 놓으면 되죠. 그게 직교좌표. 해서 직교좌표는 마이너스 1, 루트 3, 1이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 두 번째. 직교좌표가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점이 있어요. 예, 그때 이것의 원기둥좌표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원기둥좌표는 z는 z라고 둘 거니까 여기 z좌표 마이너스 7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x와 y를 가지고 x는 3, y는 마이너스 3 이걸 가지고 극좌표를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9장에서 극좌표 배울 때 배웠습니다. 극좌표라는 것은 점과 좌표가 1대1로 딱 하나씩 대응되는 게 아니죠. 점 하나의 극좌표가 무수히 많죠. 그렇죠? 해서 극좌표는 무수히 많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무수히 많으니까 마찬가지로 원기둥좌표도 무수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그냥 필요한 거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걸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x, y를 가지고 우리 극좌표 구하는 거 연습이 다 되어 있죠.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자, 그려볼까요?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3이다 그랬으니까 해당하는 점은 예, 여기 평면에 이렇게 찍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길이 3이고 이 길이 3이에요.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이 선분, 이 선분의 길이는 3 루트 2가 되겠죠. 1대 1대 루트 2니까. 그렇죠?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그렇다면 이 각은 예, 우리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된 각을 잴 수도 있지만 이쪽이 빠르니까 이쪽이 빠른 걸로 잴게요. 그렇다면 시계 방향이니까 부호 마이너스로 바꿔줄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 직각삼각형에서 길이가 3,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대 1이지요. B가.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절대각은 45도가 되죠. 4분의 파이. 그래서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렇죠? 자, 그렇다면 R은 대표로 3 루트 2, 세타는 대표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선택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기둥좌표를 하나 쓰면 R과 세타와 Z 순서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R은 3 루트 2,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Z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대표로 원기둥좌표를 하나 쓸 수 있죠. 그렇죠? 자, 우리 극좌표에서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그렇다면 여기 R 세타 부분은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우선 대표로 R을 음수로 바꿔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3 루트 2 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세타라는 각은 파이만큼 더하거나 빼거나 해주면 돼요. 그렇죠? 파이를 더하면 4분의 3파이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렇죠? 해서 마이너스 7 이렇게. 그렇죠?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의 배수. 그렇죠? 예, 2n파이 더해주면 됩니다. 2파이 더해도 되고 4파이 더해도 되고 2파이를 빼도 되고 4파이를 빼도 되고 그렇죠? 무수히 많이.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의 정수배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n파이 더하고 빼고 해줘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무수히 많이 나오죠. 예, 그것은 극좌표에서 얘기한 거니까 예, 또 뭐 두 번 이렇게 써보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무수히 많은 게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번에는 예, 원기둥좌표를 이용해서 삼중적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3번 보세요. E가 XY 평면 위와 포물면 Z는 4-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아래에 놓인 입체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포물면은 앞에서 한번 언급된 적이 있었고요. 이 포물면 그리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렇죠?
이 곡면을 그릴 때 등위 곡선을 가지고 그려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z의 값을 k라고 놓고 이것이 어떤 곡선인가라는 걸 그려내면 됩니다. 당연히 이걸 k라고 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k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제곱 더한 건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4-k가 0 이상인 그런 k의 값에 대해서만 이 교집합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원이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무엇인가의 제곱 이런 식이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원이고요. 그러니까 수직 사형하면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등위 곡선을 xy 평면에 수직 사형하면 그리고 반지름은 루트 4-k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해서 이 포물면 우리가 그려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z의 값은 4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0 이상인 값을 빼낸 거니까 4 이하가 되겠죠. 해서 그림을 그리면 삼중적분을 계산하려면 역시 영역을 그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질 수 있죠. 여기 4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포물면이 됩니다. 그렇죠? XY 평면에 잘려나온 부분을 볼까요? XY 평면에 잘려나온 등위 곡선은 K가 0인 곳이니까 Z에 0 대입한 거예요.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가 됩니다. 그럼 반지름이 2가 되죠.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2가 되는 원이 하나 잘려 나오는 거죠. 여기 2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앞쪽에 x, y, z가 0보다 큰 쪽만 이렇게 그린 겁니다. 여기 x의 값이 2고 여기 y의 값이 2고 그렇죠? 이렇게 생긴 포물면이에요. 아래쪽으로 계속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것하고 xy 평면 위쪽에 있는 입체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포물면에서 xy 평면까지 요만큼 이렇게 입체가 하나 만들어지죠. 뒤쪽에도 이렇게 여기 원판이 이렇게 생긴 거니까 뒤쪽에 있는 부분을 더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포물면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안쪽에 있는 모든 점을 다 갖다 놓은 이 입체가 2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3차원 입체에서 이 포물면 안쪽에 있는 점들 다 모아놓은 집합, 이 3차원 입체 2 위에서 이런 삼중적분을 하려고 해요. 그렇죠? 트리플 인티그럴 2 위에서 x제곱 dv 이걸 구해라 그랬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걸 계산하는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xy 평면에 수직 사형해 보세요. 수직 사형하면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원점이 중심인 원판이 생겼죠. 그렇죠. 원점이 중심인 원판 하는 것은 극좌표를 사용할 때 극좌표에서의 장방형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모양은 극좌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그렇죠? 그렇다면 수직 사형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가는 원판이 생기는 것은 3차원 공간에서 얘기하니까 좌표 3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수직 사형했을 때 XY 평면, 사형된 곳에서 극좌표. 그렇다면 하나는 직교좌표로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 사형한 곳이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원판 또는 타원판이어도 됩니다. 우리 극좌표 얘기할 때 배웠죠. 타원판 또는 처음부터 그냥 극방정식으로 주어진 그런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어떤 판. 그렇죠. 그런 경우는 극좌표를 쓰는 게 편하니까 수직 사형에서 극좌표를 쓰는 게 편하다. 그렇다면 원기둥좌표를 사용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원기둥좌표는 언제 사용하면 좋은 거냐? 수직 사형한 그 도형이 극좌표를 쓰기에 적합하다. 그러면 그 3차원 공간에서는 원기둥좌표를 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입체는 수직 사형해 보니까 지금 원판이 생겼어요. 원점이 중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극좌표를 쓰는 것이 가장 적합해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원기둥좌표를 쓰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XY 평면의 수직 사형에서 원판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Z를 직교좌표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Z를 직교좌표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볼까요? 여기 삼중적분은 이제 Z를 직교좌표로 선택을 했어요. 그렇다면 Z는 Z 그대로 두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Z의 범위를 설정을 합니다. Z의 범위는
당연히 Z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돼요. Z가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를 그리면 이 입체를 이 화살표가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것은 여기 XY 평면에 있는 원판이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은 여기 포물면이죠. 그렇죠? 이렇게 화살표를 움직여도 이 화살표가 이 입체를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것은 원판이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것은 이 포물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쪽 적분이라는 것은 Z로 설정을 하면 인티그럴 여기 XY 평면 Z는 0인 곳이죠. 그래서 Z는 0부터 그렇죠. 이 포물면 Z는 4-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죠. 4-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렇죠? 거기서 x제곱을 적분할 거고 dz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수직 사형해서 극좌표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선 가장 안쪽에 있는 이 적분을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적분을 z로 적분할 거니까 x제곱은 상수.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주면 돼요. x제곱 나가서 곱해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거 x제곱이 나가면 1만 남았죠? 1을 적분한 것은 이 구간의 길이죠. 그런데 구간이 0부터 4-x제곱 마이너스 y제곱까지니까 0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이 값이지요. 바로. 그렇죠? 그렇다면 이 안쪽에 1 적분한 것은 이 값이지요. 그럼 거기에 x제곱이 곱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적분을 계산한 값은 x제곱 곱하기 4-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결과를 낸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중적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극좌표를 쳐서 중적분을 할 거니까 이 값은 r로 표현해 주면 돼요. 그렇죠? 예, 해서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라고 바꾸고 y 대신에 r 사인 세타라고 바꿔서 이제 극좌표를 써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냥 여기 x제곱하는 것은 그대로 이 z로 적분할 때 상수로 다 나갈 거니까 그렇죠?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계산이 될 거니까 그냥 r과 세타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해서 x제곱은 x가 r 코사인 세타니까 r 코사인 세타의 제곱 예, x제곱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구간, 이 구간은 여기 마찬가지로 0이고 이쪽에 있는 값은 4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뺀 거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그렇죠? 그렇다면 4-r제곱까지라는 구간으로 표시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서 여기 계산한 값 x제곱 곱하기 4-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 결과는 예, 결국 나머지 두 변수를 가지고 적분할 때 극좌표를 쓰면 x제곱 대신에 r 코사인 세타의 제곱 그럼 이 결과가 된 거예요. 4-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대신에 4-r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계산 결과입니다. 이제 이 결과를 다시 극좌표로 중적분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이제 이 r과 세타의 범위를 결정을 해볼까요? r과 세타는 여기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2가 되는 원판에서 적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x축, y축 여기에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2가 되는 원판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예, 세타를 바깥쪽에 두고 r을 안쪽에 둘 겁니다. 그렇다면 세타의 범위는 여기 x축 양의 방향 0인 곳부터 y축 양의 방향 세타가 2분의 파이, x축 음의 방향 세타가 파이, y축 음의 방향 세타가 2분의 3파이, 한 바퀴 돌았으니까 세타가 2파이. 그렇죠?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계산되면 돼요. 그렇죠? 자, 0부터 2파이까지 계산되는 건데 0에서 2파이까지. 그런데 여기 입체를 보세요. 여기 포물면도 마찬가지고 4-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리고 이 원판도 마찬가지고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대칭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 적분이라는 것은 예, 우리가 여기 이 4분의 1쪽만 계산을 해서 예, 역시 4배를 해주면 돼요. 그렇죠? 예,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0에서 예, 2파이까지 세타가 적분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은. 자, 그리고 R이라는 것은 원점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증가하죠. R이 증가. 그렇다면 R이 증가하는 방향의 모든 화살표는
전부 원점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R은 0부터 그렇죠? 예, 가장 나중에 이 영역을 이 원판을 뚫고 나가는 부분은 여기 바깥쪽에 있는 원이지요. 이 원은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2가 되는 원이죠. 그러니까 이 원의 식은 우리 앞에 9장에서도 연습했습니다. R은 2지요. 예, 그래서 R은 2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계산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이제 칠판을 잠깐 지워볼게요. 자, 우리가 이 적분을 바꿔놓은 것은 첫 번째, 인티그럴 0부터 z의 범위를 줬습니다. 4-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렇죠. z의 범위 설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x제곱 dz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안쪽에.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r과 세타로 우리가 범위를 설정할 거고요. 그리고 수직 사용된 곳 그것을 이바라고 할까요? 이바에서 중적분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안쪽 적분을 먼저 계산하고 왔습니다. Z로 적분할 거니까 그냥 바깥쪽으로 나가면 되고 X제곱. 나가고 나면 1을 적분한 거니까 구간의 길이고 0부터 여기까지니까 구간의 길이는 이 값이고 그렇죠? 해서 이걸 적분한 값은 X제곱 곱하기 4-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적분은 결국은 더블 인티그럴 이 바에서 x제곱 곱하기 4-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계산한 결과 그리고 DA다.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극좌표를 써서 바꿔 놓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극좌표를 써서 바꿔 놓으면 이것이 이제 극좌표를 쓸 거니까 우린 세타는 바깥쪽에 둘 거예요. 그렇죠? 세타는 한 바퀴 돌았으니까 0부터 2파이까지. 그렇죠? R을 안쪽에 둘 거예요. R은 R이 증가하는 화살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는 것부터 뚫고 나가는 부분까지 계산했어요. 시작은 전부 0에서 뚫고 나가는 부분은 바깥쪽에 있는 원이니까 R이 2. 그렇죠? 그리고 자코비안의 절대값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R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쪽에 계산한 이 값을 가지고 옵니다. 이 값이 x제곱 곱하기 4-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에요. 그러니까 x제곱 하는 것은 r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고요. 4-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4-r제곱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더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그렇죠? 그리고 4-r제곱 거기에 4-r제곱 이렇게 곱해진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적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안쪽부터 적분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안쪽을 적분하면 R로 적분할 거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는 상수. 그렇죠? 그렇다면 그냥 나가요. 인티그럴 0부터 2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세타. 그렇죠? D세타.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이제 R제곱 R 곱하면 R3승이죠. 거기에 4-R제곱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첫 번째 이렇게 4하고 곱한 것은 4R3승. 그렇죠? 적분하면 R의 4승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R제곱, 여기 R제곱, 여기 R 곱하면 R의 5승. 적분하면 6분의 R의 6승.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해서 R은 0부터 2까지 움직였으니까 R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을 계산해 주면 0일 땐 다 0이죠. 떨어져 나가고요. 그렇죠? 2일 때만 남아요. 2의 4승 16이죠. 마이너스 6분의 2의 6승 64가 되네요. 그렇죠? 약분하면 2로 약분하면 3분의 32가 되네요. 그렇죠? 16은 3분의 하고 통분하면 48입니다. 거기서 32를 뺐으니까 16이죠. 3분의 16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이 값은 3분의 16. 3분의 16이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갔어요. 3분의 16 곱하기 인티그럴 0부터 2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세타 D세타.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코사인 제곱하는 것은 코사인의 그래프를 보면 코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제곱이라는 것은 여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될 테니까 제곱한 부분은 여기가 조금 변화가 있겠죠. 코사인은 1 이하인 거니까 제곱하면 값이 더 작아져요. 1일 땐 1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안쪽에 이렇게 제곱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요것은 제곱하면 올라가요. 이렇게. 그렇죠? 요것도 제곱하면 조금 아래로 내려갑니다. 1일 때만 만나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모양이 지금 이 4등분한 모양이 전부 겹치게 할 수 있는 합동 모양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제곱해서 올렸으니까 제곱의 적분은 이쪽 적분도 플러스 값이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넓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값이니까 이 넓이. 여기도 이 넓이. 그렇죠? 결국은 넓이니까 결국 이 4개가 다 합동인 그래프니까 전부 같은 넓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계산해서 4배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적분이 4배의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세타 d세타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공식 얘기해 줬었죠. 그렇죠? 우리 잊어버렸을까 봐 한번 언급했습니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는 특별한 구간에서 코사인 제곱이나 사인 제곱이나 다 계산한 값은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코사인의 n승, 사인의 n승,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은 다 똑같다. n이 홀수냐 짝수냐 가지고 결정한다. 기억나죠? 여긴 제곱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파이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4가 곱해져 있으니까 2분의 하고 약분해서 없어졌어요. 그럼 앞에 3분의 16하고 파이를 곱하면 답은 3분의 16파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쪽 적분을 이 적분이 코사인 제곱하고 가면 대칭인 모양을 가지니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구간으로 놓고 4배를 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게. 그래서 세타의 범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하고 4배, R의 범위는 0부터 2까지. 그렇죠? Z의 범위는 여기 안쪽 적분이 Z로 적분할 때 X하고 Y만 가지고 만든 거니까 다 나갈 거니까 나가고 나서 극좌표를 사용한 그 결과로 그대로 놓은 거. 그렇죠? 해서 0은 0이라고 두고 Z 4-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극좌표로 바꿔서 4-R제곱이라고 미리 놓고 어렵지 않죠? X제곱 대신에 X를 R 코사인 세타로 바꿔서 R 코사인 세타의 제곱. 그렇죠? R은 자코비안의 절대값. 어렵지 않죠? 이렇게 계산해서 3분의 16파이가 나왔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5번 보세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인티그럴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부터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까지 인티그럴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부터 2까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dz, dy, dx 순서로 계산해라 그랬어요. 자, 우선은 dz, dy, dx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직교좌표를 준 거죠. 순서는 Z로 먼저 적분하고 그리고 Y로 그리고 X로 이렇게 적분해요. 그렇죠? 근데 이 범위에 보니까 Y의 범위에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루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면 이거 좀 복잡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3중 적분은 이 적분 영역이 어떤 입체인가를 그려야 되니까 그려보고 어떤 좌표를 쓸 건가 판단해도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Z의 범위가 있다라고 하면 안쪽에 2라는 것은 Z가 2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Z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입체를 그리면 Z가 증가하는 화살표가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움직이면서 그려내는 공면이 Z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이 만들어내는 공면이 Z는 2.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두 개의 공면을 먼저 그려야 돼요. 근데 Z는 2는 어렵지 않죠. 평면이죠. XY 평면하고 나란한 평면이죠. 여기 2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XY 평면과 나란한 이 평면이 바로 Z는 2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Z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안 그려봤어요.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역시 등위 곡선 가지고 그리면 되고요. 등위 곡선이니까 이 값을 K라고 두면 돼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K.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정리하면 제곱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K제곱이니까 수직 사용하면 XY 평면에 수직 사용하면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K가 되는 그런 원판이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K는 0 이상이 돼야 루트하고 같아질 수 있겠죠. 해서 0 이상인 값에 대해서만 교집합이 있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K가 되는 그런 원인데 여기 보니까 등이 곡선하는 것은 Z축으로 K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원점에서 Z축으로 K만큼 올라가면 이것하고 똑같은 길이로 반지름 K가 생기는 거죠. K만큼 올라갔을 때 반지름 K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올라간 부분하고 반지름하고는 1대1이라는 비가 성립하죠. 그렇죠? 1대1이 성립해요. 그러니까 2까지 올라가면 반지름이 2가 되는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1까지 올라가면 반지름 1인 원이 생기는 거고 그렇다면 옆면은 1대1이니까 당연히 직선 모양으로 옆면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옆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포인트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옆면이 직선이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옆면이 직선이면서 이 올라간 부분하고 반지름하고 이렇게 같은 비를 가지고 원이 생긴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곡면인가요? 이렇게 원추면이 생긴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이 원추면이다라는 거, 콘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콘이 생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콘을 XY 평면의 수직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원판이 생기죠. 원점을 중심으로 가는 원판이 생겼어요. 그렇죠? 원판인데 중심이 원점이 되더라. 그렇죠? 그렇다면 중심이 원점인 원판이니까 어떤 좌표가 편하다? 극좌표가 편하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수직 사용해서 극좌표가 편하니까 이 좌표는 어떤 좌표를 쓰는 게 좋겠다? 원 기둥좌표를 쓰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원기둥좌표를 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Z좌표를 직교좌표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 나머지 극좌표 선택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계산된 곳에 여기 수직 사용된 곳이 어떤 곳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수직 사용해 보니까 여기 y의 범위가 있어요. 두 번째. 그렇죠? 그렇다면 y는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부터 y는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까지예요. 그렇죠?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곱하고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가 되죠.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2가 되는 원판이죠. 그렇죠? 바깥쪽 이 둘레가 되는 것은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2가 되는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이너스 루트부터 플러스 루트까지 y가 지금 움직입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루트하고 표현되는 것은 여기 y축이 이쪽이 위쪽이에요. 양의 방향. 그렇다면 이 아래쪽에 있는 반원이지요. 그렇죠? 이 반원이 y는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 위에 있는 여기 있는 이 반원은 y는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전체인가라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y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여기 아래쪽 반쪽 원부터 가장 나중에 뚫고 나가는 부분은 위쪽 반쪽 원. 그렇죠? 여기도 아래쪽 반쪽 원부터 여기 위쪽 반쪽 원. 그렇죠? 그렇다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x축의 수직 사용하면 여기 마이너스 2부터 여기 플러스 2까지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원판 전체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원판 전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체는 이 콘 전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연습을 여기 x의 범위를 0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또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런 식으로 반쪽만 가지고도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쪽 반쪽인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 범위가 바뀌면 반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전체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범위가 이 콘 전체인 건지 콘의 반쪽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일부인지 이런 것들은 이 범위를 가지고 계산해 주셔야 돼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설명이 됐고요. 어떤 입체인지는. 그렇다면 이것은 이 콘에 의해서 둘러싸인 즉 Z는 2라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콘의 일부 이것만 가지고 만든 이 안쪽에 있는 점 전체의 집합이 되는 입체다. 그렇죠? 여기서 삼중적분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입체를 보니까 수직 사용했을 때 원점을 중심으로 가는 원판이다. 그러니까 극좌표를 쓰는 게 편하니까 이 전체에서는 원기둥좌표를 쓰는 것이 편하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안쪽에 Z좌표는 그대로 두고 계산한 다음에 바깥쪽에서 극좌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범위는 바뀌는 게 없어요. 일단은. 자, 안쪽에 있는 것을 그대로 계산해 볼까요? Z를 가지고 적분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상수 역할, Z가 없어요.
그냥 나가면 되고요. 나가서 곱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2를 적분하는 건데 1은 이 구간의 길이. 루트부터 2까지니까 2에서 루트 빼준 것이 구간의 길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간의 길이 계산한 것은 2 마이너스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렇다면 안쪽에 z로 적분한 결과가 바로 2 마이너스 루트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다 됐죠? 그럼 나머지 범위에서 x와 y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극좌표를 쓰자.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극좌표를 쓸 거니까 r과 세타로 바꿉니다. 세타를 바깥쪽에 두고 r을 안쪽에 둘 거다. 그러면 자코비안의 절대값이 r이니까 r은 하나 곱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죠? 자, 그럼 범위 설정합니다. 수직 사용한 것은 이 원판 전체가 됐죠? 그렇죠? 원판 전체예요.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원판 전체. 그러니까 x축 양의 방향 세타는 0부터 y축 양의 방향 세타는 2분의 파이 그리고 x축 음의 방향 세타는 파이 이렇게 통과해서 y축 음의 방향 세타는 2분의 3파이 예, 이렇게 통과해서 한 바퀴 돌았으니까 다시 x축 양의 방향으로 돌아와서 세타는 2파이까지. 그렇죠? 그렇다면 세타는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입니다. 그렇죠? r이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를 그리면 전부 원점에서 바깥쪽으로 증가. 그렇죠? 원점에서 바깥쪽으로 증가하니까 가장 먼저 시작하는 부분은 항상 원점. 원점은 r이 0인 곳. 그렇죠? r이 0인 곳. 바깥쪽은 이 원을 뚫고 나가요. 원을 뚫고 나가는데 이 원은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r인 원이니까 이 원의 식은 r은 2가 되죠. 그러니까 r은 2까지. 그렇죠? 해서 r의 범위가 설정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 p적분 함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r과 세타로 바꿔야 되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그렇죠? 그렇다면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그냥 r이지요. 그렇죠? 해서 앞에 것은 2-r, 뒤에 것은 r제곱. 그렇죠? 거기에 자코비안의 절대값 r이 곱해져서 이제 r과 세타로 적분하면 됩니다. 자, 안쪽 적분부터 수행해 볼까요? r제곱 곱하면 r의 3승. 그것이 2하고 곱해주면 2r의 3승. 2r의 3승을 적분하면 r의 3승이 4분의 r의 4승이니까 2 곱하면 2분의 r의 4승. 그렇죠? 역시 r의 3승과 여기 r에 곱해주면 r의 4승.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r의 4승 적분하면 5분의 r의 5승. 다 됐죠? 그럼 안쪽 r로 적분했습니다. 그런데 r의 범위는 0부터 2까지 대입합니다. r에 2 대입한 값에서 r에 0 대입한 값을 빼줄 텐데 0 대입하면 4승도 5승도 0이니까 다 0. 그렇죠? 2 대입한 것만 남죠. 2 대입하면 4승하면 16. 2분의 16은 8. 그렇죠? 5승한 건 32. 그럼 5분의 32 빼주면 되죠. 통분하면 8은 5분의 40. 그럼 5분의 40에서 5분의 32를 빼면 5분의 8이죠. 그렇죠? 해서 이 계산한 값은 5분의 8. 어렵지 않죠? 그러고 나면 이거 계산 다 끝났는데 세타로 적분할 건 1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1을 적분하면 구간의 길이. 구간의 길이는 0부터 2파이까지니까 구간의 길이는 2파이. 어렵지 않죠? 그럼 곱하면 2파이하고 5분의 8 곱해서 5분의 16파이다. 어려운 거 없었죠?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원기둥좌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